2003년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새벽 4시, 영하 20도. 안개가 자욱했죠. 저는 말 위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말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남쪽이었죠. 자유가 있는 곳. 아니면 죽음이 있는 곳.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말 옆구리를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조금만. 조금만 더.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심장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23살. 북한 인민군 상급병사. 저는 그날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저는 그날 그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엄마 배고파. 1994년 겨울 제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14살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배고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 간부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뼈가 만져졌어요. 언제 이렇게 말랐을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생. 아버지는 노동당 평양시당 선전부에서 일했고요.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양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죠.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요. 제가 10살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배급이 나왔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죠. 명절이면 고기도 배급됐고요.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남조선 애들은 지금 미제 놈들한테 착취당하면서 산다.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온 나라가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모두가 울어야 했습니다. 진짜 슬퍼서가 아니라 울지 않으면 불순분자로 찍히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했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곧 해결하실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체를 본 건 1995년 봄이었습니다. 평양역 앞이었죠.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도 그 옆에 쓰러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도 지나갔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 여자와 여자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이불, 옷, 그릇. 마지막엔 어머니 결혼 반지까지 팔았죠.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엘리트 코스였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집이 버틸 수 있었어요. 누나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쌀을 구해왔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죽을 쓰면 사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성혁아. 어느 날 밤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왜? 너 혹시 다른 생각 같은 거 안 해? 다른 생각? 응. 이상하다는 생각.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누나 그런 말하면 안 돼. 알아. 근데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누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고난의 행군은 제국주의 놈들 때문이라고 가르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미국 때문일까? 1997년 제 친구 성민이가 죽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죠.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오더니 일주일 뒤 소식을 들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요. 17살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묻혔어요. 성민이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죠.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빴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딱 그 생각이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갈지도 몰랐고요. 그냥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달리고 싶었어요. 아무 제약 없이 아무 통제 없이 그냥 마음껏 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북한에서 탈출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정치범수 용소행이었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저 혼자 죽는 건 상관없었지만 가족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1998년 봄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18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잘 다녀와라. 군대 가서 우리 밥이라도 먹게 해주라. 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뼈만 앙상했죠. 누나는 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누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성혁아 살아서 돌아와. 꼭. 응.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잡아. 알겠지? 저는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가 뭘 말하는지 알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회색빛 도시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나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달릴 거야. 이 감옥에서 벗어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5년 뒤 제가 정말로 달리게 될 거라는 걸요. 말을 타고 총알을 뚫고 철책을 넘어서요. 군대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옥보다 더했죠. 적어도 지옥에는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8년 5월, 저는 함경북도 회령 근처 신병훈련소에 배치됐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이었어요. 훈련병들 얼굴이 해골 같았습니다. 눈만 큼직하게 들어간 얼굴들. 모두 18, 19살이었지만 마치 50대처럼 보였죠. 배급은 언제 나와요? 옆 침상 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웃더군요. 비웃음이었어요. 배급? 그런 거 없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배급이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알았습니다. 정말로 배급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양도 형편없었죠. 국자로 딱 한 번 퍼준 게 다였어요.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훈련. 구보 총검술 사격. 쉴 틈이 없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그 훈련을 견디는 건 정말 지독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죠. 군의관은 정신력이 약해서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굶어서였어요. 야, 김성혁. 어느 날 밤 같은 소대 명수라는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응? 너 집이 평양이라며? 좋겠다. 거긴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 예전 얘기야. 지금은 거기도 똑같아. 그래도 여긴 진짜 지옥이야.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명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명수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죽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요. 훈련 중 쓰러졌고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죠. 시체는 부대 뒤편 어딘가에 묻혔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다행히 저는 체력이 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자랄 때 다른 애들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훈련 성적도 괜찮았고요. 2000년 2년간의 기본 훈련을 마치고 정식 배치를 받았습니다. 20살이었죠. 김성혁 상등병 강원도 전방부대 배치. 명령서를 받았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강원도 전방. 그건 DMZ였거든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죠. 2001년 3월 저는 DMZ 최전방 경비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철책선, 지뢰박, 지피.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철책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지뢰 밟으면 너희 시체도 못 찾는다. 소대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철책 너머가 궁금했거든요.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정말 미제 놈들의 지옥일까? 첫날 밤 보초를 섰습니다. 캄캄한 방. 철책선만 어렴풋이 보였죠. 그때 들렸습니다. 소리. 남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 목소리.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적의 선전 방송이구나. 간부들이 절대 듣지 말라던 그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죠?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걸까요?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존엄, 자유.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죠. 야, 김성혁. 뒤에서 고참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듣지 마. 저게 사상 공작이야. 예.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들어버렸거든요. 그 단어들을. 자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그 방송이 생각났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정말 그럴까? 남쪽은 정말 그런 곳일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보초를 설 때마다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몰래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적 사상에 물들었다고 하면 바로 정치범수 용소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자꾸 듣고 싶었어요. 방송은 매일 밤 나왔습니다. 남한 소식, 세계 뉴스, 음악.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저는 2년 전 탈북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감시받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탈북자. 그들을 배신자, 반역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 탈출, 저 철책을 넘어가는 것.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죠. 미친 생각이었으니까요. 철책에는 지뢰가 있고 경비대가 있고 총이 있었습니다. 넘으려다 죽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정치범수 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3대가 멸족당하죠. 안 돼. 생각하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제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철책을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남쪽 방송을 듣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성혁 소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너 말 탈 줄 아나? 말이요? 아니요, 못합니다. 배우면 되지. 기마정찰대로 전출 간다. 짐 싸. 기마정찰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명령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말을 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자유를 향해 달리게 될 거라는 걸요. 2002년 여름 저는 기마정찰대로 전입했습니다.
처음 말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색 말이었어요. 이름은 따로 없었죠. 북한군에서 말은 그냥 군마였으니까요. 번호만 있었습니다. 32번. 이게 내 말이다. 잘 돌봐라. 고참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에게 다가갔어요. 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 눈이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도 갇혀있구나. 저처럼요. 기마정찰대는 DMZ 지역을 순찰하는 부대였습니다. 철책선 근처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용했죠. 주로 산악지역, 계곡, 험한 구릉지대를 순찰했습니다. 처음엔 말 타는 게 무서웠습니다. 올라타자마자 떨어질 뻔했거든요. 고참들이 비웃었죠. 이 새끼 말도 못하면서 왜 왔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여름 저는 기마정찰대로 전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입이 아니었어요. 쫓겨난 거였죠. 김성혁,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날 저녁 고참박 상사가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부대에서는 금지된 술이었지만 간부들은 몰래 마셨거든요. 평양입니다. 평양. 어이구 평양 도련님이네. 그래서 말도 안 듣고 그랬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야, 이 새끼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어요. 피가 났습니다. 평양놈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선 다 똑같은 개새끼야. 또 맞았습니다. 배를.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북한군의 일상이었습니다. 구타. 가혹행위. 폭력. 매일 밤이었어요. 고참들은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기분 나쁘다, 눈빛이 건방지다, 움직임이 느리다. 뭐든 이유가 됐죠. 어떤 날은 한밤중에 깨워서 기합을 줬습니다. 영하 20도 날씨에 속옷만 입히고 밖에 세워뒀어요. 1시간, 2시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양놈이 왜 여기 와서 잘난 척이야? 저는 잘난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배급이 없으니 풀뿌리라도 뜯어먹고 훈련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만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너희 평양놈들은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우린 굶어 죽었는데. 함경도 출신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함경도에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평양은 그래도 나았습니다. 미안해.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이 개새끼야. 또 맞았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들면 영창행이거나 총살이었죠. 북한군에서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 김성혁. 나와. 박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막사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고참새 또 따라왔죠. 오늘 내가 죽을 차례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없애버리면 편하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고사로 처리되는 살인들. 군대에서 죽으면 그냥 훈련 중 사망이라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근데 말이야. 박 상사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우리 소대장님이 너를 아끼시더라고. 그래서 살려주기로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기마정찰대로 가. 거기 말 관리할 놈이 필요하대. 내가 가면 우리도 편하고 너도 살고. 좋잖아? 기마정찰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짐 싸. 그렇게 저는 기마정찰대로 쫓겨났습니다. 기마정찰대는 DMZ 외곽을 순찰하는 부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철책선 근처를 도는 거였죠. 병력은 적었어요. 15명 정도. 너 말 탈 줄 아나? 부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뇨. 배워. 일주일 안에. 저는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신기했어요. 말 위에 올라타자 뭔가 달랐습니다. 높았어요.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릴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통제받지 않는다는 걸. 아무도 제 뒤에서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와 말. 그리고 바람. 달리고 싶었던 거였구나. 어릴 때부터요. 저는 달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자유롭게. 기마 정찰 때는 이전 부대보다 나았습니다. 구타도 덜했고 부조리도 적었죠. 무엇보다 매일 말을 탈 수 있었어요. 저는 32번 말과 친해졌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몰래요. 바람이라고요. 빨리 달리니까요. 바람아 오늘도 가자. 매일 아침 바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순찰은 주로 철책선 5km 이내 지역이었습니다. 위험했죠. 지뢰가 있었고 남쪽 지피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묘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걸어서는 불가능했어요. 지뢰밭을 통과할 수도 없고 추격당하면 금방 잡힐 테니까요. 하지만 말이 있다면? 말은 빨랐습니다. 제가 알던 루트가 있었고요. 순찰을 하면서 철책선 근처 지형을 다 외웠거든요.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말을 타고 간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위험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기회라고요. 2003년 초봄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부대 이병이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21살이었죠.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묻혔어요. 부대장은 나약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끝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선 근처 안전 루트를 더 정밀하게 외웠어요. 순찰 시간표를 파악했고요. 날씨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더 빨리 달리도록 훈련했어요. 더 강하게요. 바람아 우리 곧 달릴 거야. 진짜로. 바람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는 것처럼요. 2003년 6월. 때가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직전. 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경계가 조금 느슨해지는 때였죠. 6월 14일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군복 하나, 물병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사들이 사진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누나.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다음날 새벽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살아남거나 죽거나.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모두 지쳐서 골아떨어졌어요. 저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23밖에 안 된 청년이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죽는 거였어요. 천천히 죽는 것뿐이었죠. 차라리 달리다 죽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시간 후면 새벽 4시. 순찰 시간이었어요. 오늘 새벽 순찰조는 저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거였죠. 당번표를 바꿔치기 했어요. 다른 병사한테 담배 한 갑 주고요. 새벽 4시 순찰.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라 안개가 짙었고 교대 시간이라 경계가 느슨했거든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 2시, 3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동시에 너무 느렸고요. 3시 30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죠. 저는 군복을 챙겨 입었어요. 물병을 허리에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막사, 이 침대, 이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였어요. 잘 있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막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6월인데도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저를 보고 반겼어요. 말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달린다. 정말로. 바람의 갈기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도 무섭거든. 그래도 해야 해. 안장을 얹었습니다. 고삐를 잡았어요. 바람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순찰 보고를 했습니다. 당직 사관한테요. 32번 군마 이상 없습니다. 순찰 나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당직 사관은 별 관심도 없었어요. 졸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람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순찰 루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책선 3km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였죠. 보통 2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철책선 쪽으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시야가 흐렸거든요. 이러면 GP에서도 저를 보기 힘들 겁니다.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지형을 확인하면서요. 2달 동안 외운 루트. 지뢰가 없는 안전한 길. 여기야. 제가 찾던 지점이었습니다. 철책선 1km 전방. 경사진 언덕이었죠. 여기서 전력 질주하면 철책까지 2분.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면 가능한 거리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바람도 멈췄어요. 저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바람 앞에 섰죠. 바람아. 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큰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진짜 달린다. 저 철책을 넘는 거야.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이 말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무서우면. 무서워도 괜찮아. 나도 무서우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떡하지? 총 맞으면? 지뢰 밟으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 남으면 죽어. 그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고삐를 꽉 쥐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엄마, 아빠, 누나.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유.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어요. 처음으로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바람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비됐다는 듯이요. 저는 말 옆구리를 가볍게 찼습니다. 가자. 바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점점 빨라졌어요. 빨리. 더 빨리. 그리고 달려.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철책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짜 바람이요.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어요. 제 심장 박동과 똑같은 리듬이었죠. 빨랐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세상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요. 희미하게요.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GP에서 저를 발견한 겁니다. 멈춰. 쏜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빨리. 바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람은 더 빨리 달렸어요. 땅. 총성이 울렸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쳤거든요. 따끔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200m, 100m.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땅에 박혔어요. 바람 옆을 스쳤고요. 바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무서운 거였죠.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소리쳤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바람한테? 제 자신한테? 50m. 철책이 코앞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가시가 박힌 철조망. 뛰어넘을 수 있어. 바람을 믿었습니다. 이 말이라면 할 수 있다고요. 뛰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도약했습니다. 공중으로.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철조망이 바로 아래 있었죠. 가시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총소리, 고함소리, 바람소리, 심장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앞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철책 넘어. 남쪽 땅에. 했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고함소리. 추격한다. 잡아라. 저는 바람을 계속 몰았습니다. 남쪽으로. 더 깊숙이. 살아야 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어요. 지쳤거든요. 저도 지쳤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말에서 내렸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죠. 여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어요. 엄마, 아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살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자유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손 들어.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억양과 달랐어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5명.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요. 손 들라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두 손을 머리 위로요. 나 탈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어.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 옆에요. 말도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한국군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제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깨끗합니다. 무기 없습니다. 신분증 있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군인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인민군 신분증이었죠. 한국군 장교가 신분증을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조선인민군. 상급병사? 이거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말 타고 왔어? 예. 미쳤네.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말 타고 철책 넘은 거 처음 봅니다. 소대장님. 나도 처음이야. 이거 보고 올라가면 아무도 안 믿을걸. 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한국군이 절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간첩으로 오인하면? 쏴버리면? 나 정말 탈북자입니다. 총 쏘지 마세요. 알았어. 쏘지 않아. 일단 일어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죠. 괜찮아? 장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예. 괜찮습니다. 귀에서 피 나는데. 총 맞았어? 스쳤어요. 괜찮습니다. 의무병.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응급치료 키트를 들고요. 이리 앉아봐. 저를 바위에 앉혔어요. 귀를 소독했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죠. 다행히 관통은 안 됐네. 스친 거 맞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의무병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잘 왔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한국군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하는 느낌이었죠. 바람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고개를 저에게 기댔어요. 말도 데려가야 되나? 장교가 물었습니다. 예, 이 말이 절 살렸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규정상 복잡한데. 일단 같이 가자. 위에 보고하고 결정할게.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피요. 지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죠. 처음 본 남한 군부대였어요. 북한과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았고요. 병사들 얼굴에 생기가 있었죠. 여기 앉아.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취조실 같았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물 마실래? 예. 감사합니다. 생수를 줬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거였죠.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깨끗했고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많이 있어. 장교가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요.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이름이 뭐야? 김성혁입니다. 나이? 23입니다. 어디 출신? 평양입니다. 중구역이요. 장교가 메모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어요. 언제 입대했는지, 어느 부대였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걸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있습니다. 평양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야. 미안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북한이 잘못된 거지. 장교가 말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듯이요. 그 사람들도 널 이해할 거야. 넌 살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살아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 일단 살아남은 거 축하해. 축하. 그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축하한다고요? 여기서는 탈북을 나쁘게 보지 않나요? 왜 나쁘게 봐? 당연한 거지. 인간이면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북한에서는 탈북이 최악의 범죄였어요. 배신이었고 반역이었죠. 3대가 멸족당하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상부에 보고하고 보안부대로 넘길 거야. 보안부대요? 응. 거기서 신원 조사하고 하나원 보낼 거야. 하나원이요? 탈북자 교육시설. 거기서 3개월 교육받고 사회 나가는 거야. 모르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자, 이제 그만 쉬어. 밥 먹을래? 밥이요? 응. 배고프지? 배가 고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예. 먹고 싶습니다. 뭐 먹고 싶어? 뭐든. 다 좋습니다. 병사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쟁반을 들고요. 밥과 국 반찬들이 있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그리고 고기? 고기예요. 응, 제육볶음. 먹어봐.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죠.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천천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한 톨도 안 남기고요. 더 먹을래? 예.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또 한 그릇이 왔습니다. 그것도 다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서는 굶지 않아도 돼.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굶지 않아도 된다고요. 당연한 말인데 제게는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람은요? 제 말은 어떻게 됐어요? 말? 아, 군마 말하는 거야? 지금 막사에 있어. 먹이 주고 물 줬어. 다행이다. 안심했습니다. 바람도 살았다고요. 그 말 이름이 뭔데? 바람이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바람. 좋은 이름이네. 함께 달렸거든요. 자유를 향해서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살았구나. 예.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았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보다 더 밝았죠. 나 여기 있구나. 진짜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직도 꿈 같았어요. 하지만 배가 불렀습니다. 총알 자국이 아팠고요. 한국군 얼굴이 보였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안부대로 이송됐어요. 서울 근처 어딘가였죠.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차로 4시간쯤 걸렸어요. 바람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바람아, 미안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람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제 손을 핥았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너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또요. 보안부대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답답했어요. 작은 방에 갇혔거든요. 창문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성혁, 다시 한번 말해봐. 언제 탈북을 계획했어? 2003년 초입니다. 왜? 살고 싶어서요. 그게 이후의 전부야? 예. 남한 정부기관과 접촉한 적 없어? 없습니다.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10번, 20번, 100번. 지쳤습니다. 왜 자꾸 같은 걸 물어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답답해서요. 확인해야 하니까. 넌 북한군이었잖아. 간첩일 수도 있고. 저는 간첩 아닙니다. 알아. 근데 확인은 해야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했죠. 김성혁 씨, 북한군 기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 DMZ 경비 체계가 어떻게 돼? 대답했습니다. 아는 대로요. 어차피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순찰 시간은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4시, 밤 10시입니다. 경비 인원은 제가 있던 부대는 15명이었습니다. 무기는 AK 소총이랑 수류탄입니다.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 긁는 소리. 북한군 내부 상황은 어때? 굶주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옥수수죽 조금이 전부예요. 탈영이나 탈북 시도가 많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잡혀요.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 용소로 갑니다. 넌 어떻게 성공했어?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특이한 케이스네. 말 타고 철책 넘은 건 처음이야. 제가 처음인가요? 응. 적어도 기록상으론 그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이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이라니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요. 김성혁 씨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간첩 혐의 없음. 순수 탈북자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응. 하나원으로 갑니다. 하나원이 뭐예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면 사회로 나갈 수 있어. 사회.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교육은 뭐래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언어, 문화, 법률, 취업. 그런 거. 어렵나요? 내 의지에 달렸지. 열심히 하면 괜찮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출발해.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걸렸어요. 창밖을 봤죠. 처음으로 제대로 본 남한이었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차들이 많았죠. 세단, SUV, 트럭. 온갖 차들이 달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요. 웃으면서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내려. 직원이 말했습니다. 친절했어요. 웃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김성혁 씨. 하나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환영.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탈북자를 환영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3개월 지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북한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죠. 복도에 난방이 있었고 불이 환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2인실이었죠.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철수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함경도 억양이었죠. 김성혁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평양이요. 평양. 좋으시겠네요. 저는 청진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1달 전이요. 중국 거쳐서 왔어요. 3년 걸렸네요. 3년이나요? 네.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태국 가서 잡혀서. 뭐 그랬어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형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말 타고 왔습니다. 예? 말이요? 네. DMZ 철책 넘어서요. 헐. 대박.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몰랐어요. 해보니까 됐어요. 철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3년 고생했는데 형은 하루 만에 오셨네.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시네. 근데 진짜 대단해요.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없었어요. 운 몇 벌이 전부였죠.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밥 3끼 나오고 잘 곳도 있고. 북한보다 천국이죠. 공부는요? 좀 어려워요. 나만 말이 달라서요. 그리고 법률이랑 경제 같은 거 배우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저도 하는데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빡빡했어요. 하지만 군대보다는 나았죠.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동무라고 안 해요. 친구라고 해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언어 같았어요. 법률 수업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출신 성분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자유. 또 그 단어였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원 수료식이었어요. 3개월이 끝났죠. 김성혁 씨 수료 축하드립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 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자유의 햇빛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2003년 10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늘을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대부분 못 타봤죠.
1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 냄새였죠. 바람도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제주도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승마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말들을 돌봤죠. 먹이 주고 청소하고 운동시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북한 군대와는 달랐어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고 아무도 고함치지 않았죠. 일한 만큼 월급도 받았습니다. 성혁아 커피 마셔. 박 사장님이 커피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적응 좀 됐어? 예. 좋아요.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군대에 비하면 천국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승마 체험을 하러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었어요. 여기 직원이세요? 예. 저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말 잘 타세요? 예, 잘 타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목숨 걸고 탔으니까요. 손님들한테 승마를 가르쳤습니다. 말에 올라타는 법, 고삐 잡는 법, 균형 잡는 법. 와,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북한에서요. 예? 북한이요? 예. 저 탈북자입니다. 손님들이 놀랐어요. 그러더니 관심을 보였죠. 어떻게 오셨어요? 말 타고 왔어요. 철책 넘어서요. 헐. 대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영화 같아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칭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만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격려해줬고요. 여기가 진짜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이 일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저는 43이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죠. 하지만 건강합니다. 행복하고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죠.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요. 좋은 아침.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하는 의식이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 내리는 커피요. 북한에서는 커피가 뭔지도 몰랐죠. 지금은 매일 아침 마십니다. 제 작은 사치예요. 전 지금도 승마장에서 일을 하며 귤 농사도 짓고 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귤나무들이 보였어요. 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어요. 올해 귤 맛있겠는데요, 사장님. 직원 민수가 말했습니다. 30살 청년이에요. 5년 전부터 일하고 있죠. 그러게. 올해 날씨가 좋았어. 사장님 덕분 아니에요. 정성이 대단하시잖아요. 하, 나무들이 알아서 잘 큰 거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뿌듯했습니다. 제가 키운 나무들이었거든요. 22년 전 탈북을 할 때 저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죽을 뻔했고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끌고. 아무도 저를 막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